손이 떨리고 걷는 게 예전 같지 않다면 혹시 내가 파킨슨병인가? 걱정부터 앞설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이 파킨슨병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파킨슨 약,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파킨슨, 주치료와 보조치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질환을 치료할 때 주치료가 있고 보조치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시기에 환자분이 치료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어떤 걸 주치료할 것인가, 어떤 걸 보조치료하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보통 치매나 파킨슨이 오면 무조건 신경과에서 약을 위주로 먼저 시술을 해버리죠. 그걸 대부분 주치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왔는데 환자분이 손을 약간 떨고 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초기 증상이야. 보통 초기도 아주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증상이 있고, 이제 중기, 말기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파킨슨은 5단계로 나눠요. 보통 1기부터 5기로 나누는데, 1기 단계에 있을 때부터 바로 도파민과 관련된 약을 쓰기를 권유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혈압이 높은데 한 140. 예전에는 우리가 혈압을 150부터 고혈압으로 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140부터 고혈압으로 봐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40이면 경계성 고혈압으로 보고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140부터 고혈압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120을 정상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110을 정상으로 봐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더 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해요. 더 경각심을 줘서 혈압을 좀 더 관리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너무 빨리 혈압약을 먹으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40 됐는데 바로 고혈압 먹기보다는 뭐 체중을 관리한다든가 뭐 다른 어떤 운동이라든가 식습관을 해서 혈압을 좀 관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도 했는데 그래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좀 써야 되겠지. 뭐 바로 막 140밖에 안 됐는데 뭐 바로 혈압약 먹으면, 우리가 솔직히 환자분이 잘 모르는데 혈압약 부작용 많아요. 그래요? 근데 평생 먹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죠. 근데 인터넷 쳐보면 내가 먹고 있는 혈압약 종류도 많은데 뭐 쓰면 많아요. 대부분 이뇨제 많이 쓰거든요. 이뇨제 쓰는데 남자분들 대표적인 부작용 뭔지 아세요? 전립선인가요? 아니요. 발기부전. 얘기하는 근데 혈압약 발기부전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혈압약이 발기부전. 이뇨제를 써서 이게 살을 빼는 거. 이뇨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그 약이 혈압도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약이 이제 나한테 안 맞으면 약도 교체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맞아도 이제 자기가 은연중에 잘 모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압약 자체가 발기부전 그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뭐 대부분 이제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나 혈압약 먹어서 요즘 혈압도 있고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좋은 부작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좀 일단은 먼저 1차 시도를 이럴 때는 혈압약을 바로 먹기보다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다른 어떤 뭐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뭐 다른 건강 보조식품이든 한약이 된 걸 통해서 좀 조절해보고, 그래도 잘 안 돼, 막 들쑥날쑥해, 관리가 안 돼, 그럴 때 이제 혈압약을 처방을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파킨슨 초기 증상이 왔어요. 약간 손이 떨어. 근데 그때부터 막 도파민 막 쓰기 시작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분이 이제 연생 한 80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뭐 막 100세까지 사시기 아니라도 한 10년 정도만 드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60대 왔어요. 그러면 파킨슨 온다고 바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한 30년, 40년 사셔야 되는데, 파킨슨 약 그 도파민 먹으면 길어야 10년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뇌수술 할 거야? 뇌수술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확실하고 효과가 확실하고 나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미루는 게 낫죠. 그 전에는 운동이든 어떤 한방치료든 뭐 다른 걸 통해서 진행을 또 그때는 왜 그러냐면, 레보도파를 쓴다고 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건 안 손상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걔들은 기능이 계속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라는 것은 계속 자극을 주고 활동하게 해야지만이 퇴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퇴행을 늦춰주는 방법들을 하면서
경과를 봐가면서 그래도 약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소량으로 쓰면서 그걸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랫동안 약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초기에나 중기 전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한방 치료를 주치료를 하면서 양약이든 다른 것을 보조적으로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중기가 좀 넘어가서 실제로 증상이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주치료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때는 레보도파 계통의 약들이 쓰는 걸 주로 주치료로 잡고 그 다음에 한방치료나 다른 것들을 보조적으로 하면서 그 약들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주고 약을 빨리빨리 늘리지 않도록 보조해줄 쪽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맞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보도파를 안 먹으면 증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레보도파 먹는다고 해서 진행이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최소한으로 먹고 이제 한방 치료를 하면서 뭔가 나중에 안 좋아지면 양약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는데 이 약을 진단을 받았으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진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네. 조금 먼저 써주고 괜찮아지면 줄이는 막 이렇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진행이 천천히야.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파킨슨 플러스 증후이라든지 파킨슨 병정에서 이 다리 쪽부터 균형장애라든가 보행부터 오신 분들은 진행이 좀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바로 좀 레보도파를 바로 써줄 필요가 있겠지만 천천히 진행된 경우를 뭐 바로 막 약 쓰실 필요는 사실 맞아요. 없다고 봐요. 잘 모르셔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손이 떠는 정도야. 그런데 손이 떠니까 내가 막 파킨슨이 왔으니까 막 진행이 빠를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뭐 특이 사항이긴 하지만 30년 동안 손만 떠신 분들도 계세요. 계시더라고요. 예, 진짜 10년 동안 진행도 안 돼. 관리 손만 잘하시고. 떠. 근데 진단은 파킨슨 병이야. 진단을 이러신 받았어요. 분도, 이런 분도 있어요. 관리를 진짜 잘하는 예, 그런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 속도는 그분의 이제 평소 어떤 체력이라든지 유전적인 것들 그리고 또는 이제 생활 습관 관리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 거죠.